한반도에 일본 제국주의 먹구름이 들이온 1902년 유관순은요, 지금의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의 한 초가집에서 3남 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유관순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장소, 바로 아오네 장터입니다. 아오네 장터는요, 유관순의 고향인 용두리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장날이면 어린 유관순은요, 어머니 치마포 꼭 쥐고선 맛있는 간식과 신기한 물건들이 쫙 즐비한 이 아오네 장터를 구경하는데 여념이 없었겠죠. 자, 그리고 유관순의 고향 용두리에는요,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준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유관순의 생가 바로 앞에 위치한 이 교회가 당시에도요, 이 초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마을 용두리에 한 발 빠르게 뭐가 퍼져 있었다?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가 퍼져 있었던 겁니다. 자, 용두리에 이 기독교를 퍼뜨린 인물, 바로 엘머 케이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충청도 주재 선교사였거든요. 이 엘머 케이블이 한양으로 오가는 길목에 있던 용두리에서 처음으로 기도회를 열면서 마을에 기독교가 퍼뜨려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용두리 마을의 첫 번째 기독교 신자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관순 집안의 할아버지들. 종조부 유빈기와 육촌 할아버지 유승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유관순의 집안을 시작으로 작은 시골 마을에는요, 빠르게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유관순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다녔겠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또 아니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남녀 차별이 이렇게 유별했던 시기에 여성들에게 당신은 존중받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마음들이 결국 독립운동으로 더 확장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모두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평등 사상 속에서 자라난 이 유관순에게 교회는요, 놀이터이자 배움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관순의 성격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유관순 친척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관순은 어려서부터 씩씩한 장난을 좋아하고 장난을 하면 반드시 우두머리가 되었다. 유관순의 그 먼 조카인 유재한의 증언에 따르면요, 씩씩하고 장난기 많은 유관순은요, 친구들과 놀 때면요, 꼭 대장 역할을 맡았다고 하네요. 지기 싫어하고 고집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리더십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골목대장 유관순이 5살을 앞둔 1907년 땅 머리를 늘어뜨리고 마을을 뛰놀던 유관순은요, 이따가 멀리서 들려오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총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유관순은요, 콩닥콩닥 이 불안하게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고개를 갸웃거렸겠죠. 그리고 얼마 후 유관순의 그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근데 왜? 유관순이 다니던 그 집 앞에 교회가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초가인 교회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요. 검은 연기와 함께 불똥이 바람을 타고 어지럽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교회를 불태운 건요, 다름 아닌 일본군의 소행이었습니다. 1907년에 이제 고종이 이제 강제 폐위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해산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각지에서 막 의병 활동이 좀 일어났는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 유관순의 마을 사람들도 연관돼서 일제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의병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요, 산을 타고 넘어가서 곳곳에 마을에 숨어들었거든요. 마을에 숨어들었을 때 그들을 숨겨주거나 보호해줬던 이 마을 사람들이 많이 소통을 하고 왕래를 했던 곳이 사실은 또 교회였기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에게 경각심 내지는 그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 지령리에서 그런 불을 지르면서 하지 않았을까. 민가도 많이 태웠었거든요. 눈앞에서 다니던 교회가 이 불타는 모습까지 보게 되니까 잘은 몰라도 일제가 우리 참 괴롭히는구나. 유관순의 어린 마음에도 반일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3년 뒤인 1910년, 백성들은 망국민으로 전락했죠. 자, 그런데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은요, 이런 나라의 위기 가운데 이 재산을 털어가지고 뭔가를 차리게 됩니다. 유관순의 아버지가 바로 홍옥학교의 학교에 설립되는데 깊이 관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곳을 운영하게 되죠. 집안이 좀 부유했던. 아니요, 유관순의 아버지는요 농민 출신이셨어요. 그런데 이 집안 자체가 학교나 교육열이나 이렇게 강하게 되어졌던 데는 아무래도 기독교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13살이 된 유관순. 이 유관순이 이런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에리 씨. 앨리스 해먼드 샤프. 성인 샤프는 사 씨가 됐고요. 앨리스란 이름이 에리 씨가 된 겁니다. 사에리 씨는요, 여성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똑똑한 여자아이들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바로 유관순이 사에리 씨의 추천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경성의 이화학당에 다니게 된 겁니다. 이화학당. 자, 그렇게 시작된 13살 유관순의 경성 유학 생활. 자, 그럼 이화학당 재학 시절에 그 유관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 사진이 있어요? 네. 오. 뒷줄 오른쪽 끝에 있는 네. 네. 이 소녀가 바로 유관순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유관순이요, 품행 점수 낙제! 품행 낙제! 낙제점을 받으면서 화제에 오른 일이 생깁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는 그 학생들은 자기 전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유관순 차례가 온 거예요. 보통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빕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유관순은 이때 명태 이름으로 빕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을 쓰는 친구 집에서 보내준 명태 반찬이 너무 맛있었다는 이유예요. 같은 반 학생들은 모두 배를 잡고 웃었고요. 기숙사를 돌던 사감은 웃음이 터진 유관순의 방 학생 전부에게 품행 점수 낙제! 낙제점을 줬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유관순 하면 막 엄숙한 독립운동가의 모습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유관순은요, 낙엽 구르는 것만 봐도 즐거운 그 나이대에 장난스럽고 정말 사랑스러운 소녀 그 자체였던 겁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여느 사춘기 소녀처럼 이화학당에서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던 유관순. 자, 그렇게 16살이 된 유관순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자, 바로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총독부는요, 고종의 사망 원인을 뇌출혈이라고 발표했죠. 그런데 이 당시 사는 사람들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자, 국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간 고종의 사연은 바로 독살. 이 소문은요, 식민지 지배하에 민족적 울분을 촉발시켰고요, 항의의 감정이 터져나오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고종의 장례식이 있기 이틀 전인 1919년 3월 1일 경성소재학교 학생들이 하나둘 어디론가 모여들기 시작하네요. 자, 당시 그들의 심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공원안은 입추의 여지없이 학생으로 꽉 차 있었다. 나는 소름이 온몸에 끼치며 긴장으로 가슴이 조여들었다. 송곳을 세울 틈도 없이 학생들로 꽉 차 있었던 이곳은 바로 탑골공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3.1운동이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태극기가 없으면 모자를 흔들고 수건을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당일날 경성을 포함해서 7개 도시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이 진행되어졌으니까 일본도 당황했을 거예요. 일제히 날카로운 감시 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학생들이 3.1운동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렵 유관순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유관순 역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화학당의 교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깊은 뜻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곳은 학교이고 여러분 아직 연약한 학생입니다. 저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 나가 싸우려는 학생들과 그 앞을 막아선 교장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 상황. 그런데 이때 유관순은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뒤쪽으로 와가지고 뒷담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유관순과 친구들은 결국 학교를 빠져나와 시위 행렬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유관순을 비롯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친 이들을요, 오인의 결사대라고 부릅니다. 유관순, 서명학, 김복순, 김희자, 국현수.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폭정 밑에서 고통과 굴욕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신학문을 배우던 당시 이화학당 학생들의 반일 감정은 정말로 날카로웠습니다. 어린 소녀들마저도 어떻게든 거리에 나가서 내가 만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이 정말 꽉 차 있었던 것이죠. 만세 시위에 참가한 여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진 수많은 군중에 휩쓸려서 당시 경성역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의 꼴은 머리가 풀려 헝클어졌고
신발도 벗겨져 나간 후에 치마마저 멋대로 풀린 상태였다. 이제가 그 금기 시대였던 그 단어를 입 밖에 올리면서 마음껏 많은 사람들과 외쳤을 때 가지게 될 그 소름 돋는 전율. 우와. 소름 돋아.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피곤했지만 그 잠깐의 해방 공간에서 맛본 벅찬 감동으로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두근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만세 운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유관순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며칠 뒤 유관순이 또다시 시위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조선독립의 내용을 담은 이 쇠물을 나누며 만세를 외쳤을 유관순도 함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의 시위운동은 3월 1일과는 좀 사뭇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출동한 일본 경찰들이 그 시위 중인 학생들과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며 검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일제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대상은 누굴 것 같습니까? 학생? 만세운동하는 학생들. 그렇죠. 바로 전국의 학교에서 똘똘 뭉쳐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일제는요, 1919년 3월 10일 전국에 휴교령을 선포합니다. 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까 유관순은 결국 기숙사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천안 가야죠. 그렇죠.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향에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 3월 31일 밤 유관순은 어둠을 틈타 은밀하게 병천 매봉산 봉우리로 올라가죠. 산 정상에 오른 유관순은요, 준비해온 횃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지켜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마을의 산에서도 하나, 둘 횃불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횃불은요, 유관순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이들이 주고받은 모종의 신호. 사인이었습니다. 바로 만세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봉화였습니다. 유관순이 천안 병천면에서 또 한 번의 만세 운동을 앞두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유관순은 어떻게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시위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자, 유관순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만난 협력자, 바로 아버지 유중권은요, 딸 유관순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유중권과 유관순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던 겁니다. 유관순은 아버지의 도움으로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 만세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유지들과 어른들은요, 목숨을 걸고 함께 만세를 외치자는 16살 소녀의 이야기를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 뒤로 유관순은요, 가족이 사는 마을뿐 아니고요, 병천면에 있는 여러 마을의 협조까지 얻어 구체적인 거사 계획을 세웁니다. 유관순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손수 태극기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오네 장터의 장날이자 거사를 벌이기로 한 1919년 4월 1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오네 장터에는 몇 명의 사람이 모였을까요? 3천여 명. 오, 진짜요? 3천여 명의 군중들은 큰 목소리로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파출소라고 볼 수 있는 주재소를 향해 나아가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3월 1일 날 일제는 무방비 상태로 어찌 보면 만세 시위대를 볼 수밖에 없었다면 3월 5일은 좀 달라지잖아요. 뭔가를 좀 저지하려고 하고. 근데 3월 11일 이후부터는 일본군이 단호하게 저지하거나 뭔가 액션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오네 장터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는 이 격화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참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죠. 평화 시위로 시작된 아오네 장터의 만세 운동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째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냐? 일본군에 항의하던 아버지 유중권도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즉사합니다. 유중권은 딸인 유관순이 신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열려있는 아버지이자 딸의 만세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아버지 죽음에 유관순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나라를 되찾으려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전쟁에서 쓰는 무기를 사용해 우리를 죽이느냐.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격분한 유관순의 어머니가 일본 헌병에 달려들다가 그녀 역시 일본군에게 학살당합니다. 아마도 그쯤 됐을 때는요, 유관순 열사가 투사로 이제 더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렇게 아오네 장터에서의 만세 운동 이후 유관순은 그대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잔혹한 대처는 유관순의 부모님과 이웃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19년 4월 15일 천안 아오네 장터뿐만 아니라 화성시 제암리에도 수십 명의 일본군이 들이닥칩니다. 제암리 마을의 성인 남자들은 모두 빠짐없이 교회로 모이라. 일본군의 영문 모를 명령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나, 둘, 20여 명의 주민이 교회로 모여든 그때 일본군은 갑자기 교회의 문을 밖에서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교회에 가둬버린 거죠.